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빛나야 할 세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20, 30대, 즉 2030 세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 찬란한 무기를 든 청춘들이 전장의 최전선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 회생법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할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살벌한 신호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최근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중 무려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에 실패한 중년이나 보증을 잘못 쓴 어르신들이 주로 찾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이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으로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개인 회생을 선택한다는 점은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들이 짊어진 빚의 무게가 장래의 소득마저 전부 저당 잡아야 할 정도로 무겁고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취재를 해보고 사례를 분석해보니 크게 세 가지의 아주 뾰족하고 치명적인 덫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덫은 바로 스캠 코인을 비롯한 사기 피해입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정보라며 접근하는 달콤한 유혹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코인 상장만 되면 100배는 뜁니다. 지금 안 들어오면 평생 거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말들에 넘어가 대출까지 받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수익률 그래프를 보며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톡방이 사라지고 거래소가 폐쇄되는 순간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덫은 투자 실패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영끌과 비투 열풍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식, 코인, 그리고 부동산까지 자고 일어나면 수억이 올랐다는 옆집 철수 이야기에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이른바 포모, FOMO 증후군에 시달리던 청년들은 결국 금리가 낮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고금리의 파도가 덮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까먹으며 하루하루 이자 갚기에 급급한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덫은 우리 삶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질병과 사고입니다. 이건 본인의 잘못조차 아닙니다. 본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졌을 때 안전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생활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벽이 곧바로 닥칩니다. 당장 수술비와 약값을 대기 위해 카드론에 손을 대고 그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 이들에게는 사치라는 말조차 사치입니다. 그저 숨만 쉬고 사는데도 빚이 늘어가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왜 이들이 이런 고위험의 덫에 그토록 쉽게 발을 들이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 기저에는 거대한 사회적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집 한 채 살 수 없고 부모 세대가 누렸던 평범한 행복조차 꿈꾸기 힘든 자산 격차의 시대. 청년들은 평생 정직하게 일해봤자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절망감이 그들을 고위험 투자와 도박성 사기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손실이 발생하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심리학 용어가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면 복구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1억을 잃었는데 천천만 원만 더 있으면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빚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손을 벌려 그들의 인생까지 함께 끌어내리기 전에 멈추십시오. 빚을 갚기 위해 소중한 인간관계를 담보로 잡는 순간 돈은 잃어도 사람은 남아야 한다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관계가 파탄 나기 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등 돌리기 전에 법적인 구제제도인 회생제도를 당당하게 활용하십시오. 그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물론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갚아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인내를 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의 소중함,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않는 성실한 삶의 가치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한 욕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들이 쉽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난 리스크와 고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게 벌더라도 내 능력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코인 대박을 외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람들보다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삶을 가꾸어가는 건전한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내 주변이 투기와 요행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 역시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법원을 찾는 이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과 저의 동생일 수도 있고 이웃집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몇 천만 원, 몇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자괴감과 패배감입니다. 이 감정의 무게는 그 어떤 빚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마지막 사다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월급만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코인 대박이나 주식 급등 같은 소식은 이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지금 이걸 안 하면 영원히 하층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거죠. 사기꾼들은 이 공포를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내주는 척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이것 보세요. 수익 나죠? 더 큰 돈을 넣으면 더 크게 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 가진 돈을 다 넣고 그것도 모자라 제2, 제3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넣는 순간 그들의 마수는 본격적으로 뻗칩니다.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끝까지 고혈을 짜냅니다. 투자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인 척하는 이른바 리딩방의 농간에 놀아나 급등주에 올라탔다가 상장 폐지를 경험하거나 변동성이 극심한 코인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원금의 수십 배를 날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본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됩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저 생계비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을 수년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끊어야 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인고의 시간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돈의 귀함을 몸소 깨닫고 천천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라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용서하고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당신을 응원하십시오. 또한 주변에 건강한 지원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면 문제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곳에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을 돕고 상담해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삶의 태도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세대는 너무 빠른 성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물건이 배달되고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자산을 쌓는 과정은 결코 빠를 수 없습니다. 적금 한 푼, 주식 한 주를 모아가는 그 지루하고 따분한 과정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심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전략입니다. 또한
메타인지를 높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유명 유튜버가 추천해서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단돈 1만 원도 넣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우십시오.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SNS 속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비싼 차, 명품 가방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허영심이 여러분을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됩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내실을 기하는 삶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빚쟁이로 모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절망은 곧 국가의 절망입니다. 그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시겠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맞이하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고작 빚 몇천만 원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다시 일어설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십시오.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